사실 제가 쓰는 글, 제가 하는 이야기, 홈페이지 다 보면 전부 다 이제 돌출입 얘기만 가득 있으니까 무조건 기승전 돌출입이구나. 저 사람은 그냥 가면 돌출입 수술 하라고 하겠구나. 이제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한테 온다고 다 돌출입 수술 권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제일성형외과 성형외과 전문의 의학박사 한상백입니다. 오늘은 무조건 수술해야 되나? 라는 주제로 좀 얘기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제가 쓰는 글, 제가 하는 이야기, 홈페이지 다 보면 전부 다 이제 돌출입 얘기만 가득 있으니까 무조건 기승전 돌출입이구나. 저 사람은 그냥 가면 돌출입 수술 하라고 하겠구나. 이제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 또 돌출입 수술을 어떨 때 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정확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한테 온다고 다 돌출입 수술 권하지 않습니다. 돌출입 수술이 꼭 필요한 돌출입은 결국 골격성 돌출입, 그러니까 치아만 뻗어진 게 아니라 잇몸뼈 자체가 앞으로 나오는 돌출입, 또 그 양으로 봤을 때는 뭐 중등도 이상의 한 4mm에서 5mm 정도 원래 있어야 될 기준선보다 그 정도가 더 나온 돌출입, 그 정도의 돌출입에서 돌출입 수술 대상이 된다. 이렇게 얘기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저희 병원에 오는 환자가 돌출입 때문에 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환자 중에 제가 이건 돌출입 수술 대상 아닙니다. 그냥 여기 같이 있는 치과에서 교정하든지 아니면 돌출입 수술은 못 해드립니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 사람이 뭐 한 반 되냐? 그건 그렇진 않습니다. 99%가 돌출입 수술 대상이 오는데요. 그게 그러니까 선택 편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Selection Bias라는 통계적 용어인데 수술을 할 만한 사람만 병원을 방문하게 되니까 마치 병원에 오는 환자를 다 수술하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통계적으로 보이게 되는 현상이죠. 수술할 필요 없는 사람 또는 이제 뭐 이미 다른 병원에 가서 뭐 교정만 이미 해버린 사람들은 저희 병원에 안 오고 돌출입 수술을 해야 될 만큼의 중등도 이상 골격성 돌출입인 환자만 선택적으로 저희 병원에 오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 오는 환자는 이제 거의 다 돌출입 수술 대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여기 오는 환자들이 돌출입 수술 대상인지 어떻게 아느냐? 저는 25년 동안 이것만 하니까 돌출입만 보고 사니까 보면은 저건 돌출입 몇 밀리 넣고 뭐 상악 몇 밀리, 하악 몇 밀리, 그 다음에 턱 끝 어느 정도 길이를 어떻게 하고 뭐 전진시키고 후퇴시키고 다 보면 진짜 훤하게 정밀 분석을 하지 않아도 제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데 일반인들은 자기가 중등도 이상의 돌출입인지 아니면 경미한 돌출입인지 잘 모르죠. 그래서 일반인들이 보기에 자기가 중등도 이상의 수술이 필요한 정도의 돌출입인지 어느 정도 짐작 가능한 자가 진단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잇몸뼈 자체가 튀어나온 돌출입일수록 첫 번째 인중 부위가 톡 튀어나와 보입니다. 잇몸뼈 자체가 나왔으니까 인중 자체가 톡 튀어나와 보이고 두 번째는 입이 잘 안 다물어집니다. 세 번째는 입을 다물면 턱 끝에 짜글짜글하게 주름, 호두 껍데기처럼 이렇게 짜글짜글한 주름이 잡히기 쉽고요. 네 번째는 입술이 두툼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코 옆에 팔자 주름 부위가 꺼져 보이고 그림자져 보이기 쉽습니다. 여섯 번째, 웃을 때, 환하게 웃을 때 잇몸이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일곱 번째, 코끝과 턱끝을 이렇게 자나 펜 같은 걸로 이렇게 대봤을 때 입술이 많이 닿을수록 이제 중등도 이상의 돌출입일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리고 이제 입을 안 봐도 저는 돌출입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예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돌출입 수술 대상이기 쉬워요. 왜냐하면 그만큼 상처를 받았다는 거는 주위에서 보기에도 입이 많이 튀어나왔고 너 입만 놓으면 예쁘겠다, 웃지 마라, 개그우먼, 개그맨 누구 닮았다, 또는 동물, 원숭이, 붕어, 그러니까 오리 이런 거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들으니까 이제 마음에 상처가 있고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자기가 입이 굉장히 스트레스다 라고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은 중등도 이상의 돌출입이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거 하나는 잇몸뼈 자체가 앞으로 튀어나온 돌출입이 이제 골격성 돌출입이고 돌출입 수술의 대상이라고 제가 많이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래서 그런지 포털 사이트에 이제 질문글을 올리면서
이렇게 입술을 위아래로 이렇게 들거나 아니면 이 해가지고 잇몸뼈 자체를 크게 클로즈업해서 촬영해서 올린 다음에 그 골격성 돌출이 맞나요? 잇몸 돌출 맞나요? 이렇게 올리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렇게 올리고 그게 잇몸뼈 골격성 돌출입인지 물어보는 거는 의미가 없다. 그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잇몸뼈가 튀어나왔다는 거는 이렇게 입술을 들어서 잇몸뼈를 봤을 때 그 부위가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튀어나왔다는 그런 튀어나온 게 아니라 잇몸뼈의 위치 자체가 어떠한 옆에서 봤을 때 기준선에서 원래 있어야 될 위치보다 앞으로 나왔다는 의미에서의 돌출, 골격성 돌출이지 이렇게 들어서 보니까 잇몸이 울퉁불퉁하다. 그런 튀어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을 통해서 자기 입에 대한 평가를 받고 싶으시면 오히려 입을 닫고 있는 옆모습을 올려주어야 더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또 추가로 드립니다. 그러면 반대로 왔는데 돌출입 수술 대상이 아니거나 돌출입 수술을 안 해도 되는 경우 또는 돌출입 수술을 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느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너무 경미한 경우죠. 너무 경미한 경우는 치과에서 발치 교정하시면 돼요. 사실 제 성형외과가 서울제일성형외과가 이제 교정치과랑 같이 있습니다. 같은 층에서 문만 따로 들어가지 이제 같은 공간을 쓰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코워크를 하는 이유가 교정치과에서 보고 분석을 해서 이게 수술의 대상인지 아니면 교정만 해도 되는 건지 진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진단하고 분석하고 또 그 대신 이제 환자한테 두 가지 다 가능한 초이스일 때는 환자한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저한테 왔다고 무조건 돌출입 수술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치과에 가서 정밀 분석을 해서 이게 수술이 굳이 필요 없고 교정만 하면 되는지 한번 검증받을 그런 안전장치가 있다는 것이니까 마음 편히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미 발치 교정을 해서 치아가 부족한 경우죠. 그런 경우는 이제 무리해서 추가 발치를 해서 돌출입 수술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발치 교정을 하고도 저희 병원에 와서 돌출입 수술을 하고 싶다고 하는 환자가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발치 교정을 해서 2년, 3년, 4년 동안 청춘 버리고 학창시절 교정기 계속 찾고 있으면서 약간 소심해지고 그러면서 시간도 들어가고 비용도 들어갔는데 돌출입은 안 들어갔어요. 돌출입이 제대로 개선이 안 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돌출입이 다 치아 교정으로 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그렇게 실패해서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치과 의사가 다 엉터리라서 그렇게 돌출입이 안 들어간 게 아니라 치아 교정 자체가 가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골격성 돌출입에서는 돌출입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은 거죠. 이미 발치 교정을 해서 치아가 모자랐을 경우는 이제 돌출입 수술을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다만 방법은 있습니다. 교정을 했는데도 입이 여전히 안 들어갔다 그랬을 때는 다시 역방향 교정기를 차서 교정을 거꾸로 해서 발치 공간을 다시 만든 다음에 돌출입 수술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사랑니가 어금니를 대신해 주는 경우에는 부득이 추가 발치해서 돌출입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돌출입 수술을 하면 안 되는 경우, 안 하는 게 나은 경우 세 번째는 이제 주걱턱, 심한 주걱턱이 같이 있는 경우죠. 그런 경우는 이제 턱 끝이 기준선보다 앞에 있는 경우는 입만 집어넣으면 주걱턱, 턱 끝도 같이 뒤로 넣으면 되기는 해요. 제가 그 수술을 잘 하는데 다만 이제 이 주걱턱은 기준선보다 7mm 이상 앞에 나와 있으면 돌출입을 집어넣으면서 턱 끝을 뒤로 넣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한 주걱턱이 동반된 돌출입은 양악 수술을 정말 해야 될 경우가 생기는 거죠. 네 번째는 볼에 너무 과도한 지방 이식한 환자들이 있어요. 입이 나와 있으면 입을 집어넣으면 될 텐데 돌출입 수술 안 하고도 똑같이 예뻐질 수 있다. 이래가지고 이제 꺼진 부위에다가 자꾸 지방을 넣는 거죠. 아까 이제 잇몸뼈 자체가 나온 돌출입에서 인중이 튀어나오고 팔자주름이 꺼진다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당연하죠. 여기가 튀어나와 있으니까 이 옆부분은 꺼져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꺼진 팔자주름이랑 볼 여기 이 부위에다가 지방 이식을 많이 하고 오는 케이스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지방 이식을 하면 한마디로 그게 입을 그냥 볼에다 파묻는 거죠. 돌출입을 못 넣으니까 돌출입 수술 대신에 볼을 빵빵하게 만들어서 입이 들러와 보이게 하는 건데 그렇게 한다고 입이 실제로 들어가진 않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와서 이걸 했는데 전보다 좀 나은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여전히 인매가 밉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 경우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 정말 입이 안 들어간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입을 딱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가뜩이나 빵빵하게 지방 이식해 놓은 볼이 있는데 거기에 입이 쏙 들어가면 입이 더 파묻혀가지고 얼굴이 입체감이 전혀 없고 그냥 동글넓적해진 얼굴이 돼서 돌출입의 효과가 그렇게 예쁘게 나오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아주 드문데 제가 보기엔 한 5,000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돌출입이 예쁜 사람이 있어요. 약간의 돌출입이 매력적이고 예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어느 연예인도 굉장히 영화로 떴다가 입이 들어가면서 완전히 거의 연예인 생활 접다시피 된 연예인도 있고요. 인매가 살짝 나와 있는 게 뭔가 더 좀 섹시해 보이고 매력적이고 그런 아주 그 사람한테만 특화된 매력을 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저한테 왔을 때 그거 하지 말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아, 이거 너무 예쁘신데 이걸 그냥 매력으로 가져가시는 게 어떻겠냐. 그러니까 입이 약간의 경미한 돌출입이 있는데도 예뻐 보이고 매력적인 사람들이 그냥 입을 집어넣으면 예쁘긴 예쁜데 흔하게 예뻐진다고 해야 되나요? 누구나 똑같이 생기게 예뻐질 수도 있어요. 물론 이게 다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나는 심한 돌출입인데 난 이게 매력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지금 하는 얘기는 그런 게 아니라 입이 살짝 나왔는데 그게 뭔가 좀 뾰로통해 보이면서도 예쁜 느낌이 있는 그런 매력적인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은 제가 돌출입 수술을 권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런데 약간 좀 여기에도 함정이 있는 게 그렇게 입이 좀 뾰로통하게 나와서 매력적인 사람들이 20대 중반 후반까지는 예쁜데 30대 중반 후반 가면은 그게 별로 예쁘지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돌출입 안 하는 게 나은 사람. 여섯 번째로 분명히 입이 나와 있는 걸 아는데 자기가 변화하는 거를 못 받아들일 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약간 정신심리적인 부분이에요, 이거는. 또는 법적인 문제도 약간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돌출입 수술을 하면 다른 사람이 자기를 못 알아볼 정도로 많이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런 심리적인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수술 후에 자기가 없어졌다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뭐 미리 수술 전에 검증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여담이지만 오래전에 저한테 어떤 남자분이 와서 뭐 뒤적뒤적 이렇게 하더니 사진을 꺼내주더니 제가 수술하면 이렇게 되네요. 이거 누구냐 그랬더니 자기 남동생이래요. 자기 남동생은 입이 하나도 안 나오고 잘생겼는데 자기는 입이 많이 나왔대요. 그래서 남동생처럼 되고 싶대요. 그래서 허구많은 사람 중에 왜 남동생이냐 그랬더니 사실은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지금 무슨 죄를 지어서 수감 생활을 하다 나왔는데 보호감찰 중이라 수사관들이 따라다닌대요. 그래서 동생 얼굴로 바꿔주면 자기가 동생 신분증 갖고 다니면서 좀 편하게 살고 싶어서 그런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 듣고도 수술해주긴 정말 어렵죠. 그래서 잘 말씀을 드려서 수술을 못 해드렸던 적이 있는데 어쨌든 앞에 말씀드린 몇 가지 경우는 돌출입 수술을 하지 않는 게 나은 경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돌출입 수술을 모든 사람한테 다 권하고 환자가 오기만 하면 돌출입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점 꼭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항상 돌출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는 환자가 가지고 있는 뭐 돌출입, 뭐 얼굴뼈의 특성, 윤곽선 이런 걸 보고 정확하게 판단을 드리는 사람이지 항상 돌출입 수술을 권하는 사람은 아니다. 그런 의사는 아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